자, 아이가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은 유선선 에디터가 조정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10일이었죠. 예.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이희호 여사 본인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니 나를 영부인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여사라고 불러달라.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 그 군사 독재 시절에는 각하와 그렇죠. 각하와 네, 영부인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사라졌어.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국민의 정부에 이름 맞게 걸맞게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이호 여사의 의지였다라는 생각은 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친근한 국민의 정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이렇게 좀 이렇게 프렌들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했지 이호 여사의 어떤 그렇죠. 그런 그 뜻이 담겨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도 이희호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이 일화를 알게 됐거든요. 이게 이희호 여사의 뜻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신념이 확고한 분으로 이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한 이후에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으면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고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추도사에 나오는 표현처럼 영부인이기 이전에 시대의 흐름을 읽은 지도자였던 이희호 여사. 오늘은 이 여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가장 우리 현대사에서 기억해둘 60항쟁 그 치열한 시기에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날 이호 여사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저는 이제 이호 여사를 몇 번 뵌 적도 있고 또 이호 여사가 설립하신 여성재단이나 또 사랑의 친구들 이런 데 관련해서 활동도 했었고 인연이 꽤 깊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추모의 의미로 또 그렇게 깊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오늘 생각이 짧았네요. 너무 블링블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해주세요. 사례를 좀 관계회복을 해봐야 나한테. 이희호 여사와 인연. 그렇죠. 어떻게. 이호 여사님도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않은 거 말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호 여사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워낙 그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제가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너무 연로하셨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겠는데 이제 먼 발치에서 뵙고 뭐 그랬는데 늘 그 꼿꼿하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 이런 게 남달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삶을 다시 보게 돼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호 여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의 삶을 좀 되돌아봤지만 그래도 우리도 좀 다시 유년기부터 좀 지금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희호 여사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여유지만 이희호 여사에게 더욱 행운이었던 것은 집안의 분위기가 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남자아이만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집안에 돌림자를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아주 옛날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여사는 드물게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돌림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여사 가족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깨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교육의 기회도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려고 이제 부모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오빠만 남게 되니까 이제 여자인 이희호 여사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겠다고 다짐을 해서 입주 가정교사 등을 하면서 본인 손으로 학비와 유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의식에 대한 각성을 이제 이 여사가 다짐을 하게 됐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유년기에도 보면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배우지 못하는 그 한 때문에 이호 여사를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큰오빠나 아버지나 이제 여전히 아무래도 남자들에게는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혼자 독립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호 여사님이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으로서의 여사로님으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성운동가 1세대로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성운동가로서의 그분의 삶도 좀 재조명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권리 해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952년에 이희호 여사와 동료들이 오늘날의 가정법률상담소의 모태가 된 여성문제연구소를 발족시킨 것을 중요한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랜 세월 지속된 가부장제의 불평등을
자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매달 법률 강좌를 열고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또 이희호 여사가 이제 YWCA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성단체와 연합해서 이거 참 재미있는데 축첩자는 국회에 보내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펼쳤다고 해요. 그날은 진짜 첩이 많았어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축첩, 그러니까 첩을 이렇게 쌓는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첩을 아니, 본인님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우리가 이제 할머니, 우리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계시면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부인이랑 첩이 나중에 같이 살고 이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는 큰 집 할머니, 작은 집 그렇죠. 할머니가 아니라 큰 부인, 작은 부인을 그냥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죽고 나면 두 분끼리 그냥 같이 늙어가는 초지에 친구처럼 지내시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면에 익숙한 사회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지금 살아온 시기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22년생인가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제 우리 그 나라 근현대사의 굴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맞서 싸우셨던 분이시죠. 네, 군사 독재, 민주화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남북 평화의 시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잠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축적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말도 못 꺼내는 네. 이런 동시대의 그렇죠. 한 사람이 근데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운동가로서 그 예전에 정말 성각자의 삶을 사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희호 여사의 어떤 주체적인 자신의 삶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그렇죠.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분의 부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그걸 그렇죠. 이제 오히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결혼이 이분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희호 여사가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40살에 결혼을 했대요. 당시면 정말 늦은 그렇죠. 편인 것 같은데요. 올드 미스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40살이 되던 1962년에 2살 연하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것도 굉장히 신식이신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연하남. 그 당시에 우리 언니 멋진 언니예요, 정말. 네.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희호 여사 본인이 여성 지도자로서 대성할 만한 제목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잃는 게 아니냐, 차기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 그렇죠.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적지 않았대요, 실제로. 하지만 이제 이희호 여사 본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동행을 남녀 평등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할 당시에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하셨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이희호 여사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혼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하는 거, 그다음에 남녀 차별 없는 유산 상속 등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대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도 이제 이희호 여사가 했는데요. 선거를 할 때면 당시 후보 부인 중에 최초로 연단에 올라서 지원 유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사실 이제 그 대중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연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미디어가 TV, SNS를 할 수도 근데 있고. 그러니까 왜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구름대 같이 군중들이 모이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연설을 잘 하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최초였대요. 상상만 해도 정말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네. 굉장한 분이세요. 또 이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옥중에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형 집행법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옥중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청원을 하기도 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남편은 옥중에 있는데 스스로도 언제든 이제 연행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절을 살았으니까요. 가택연금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도 실제로 받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행자로서의 정치적 메이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감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고, 결론이 대통령이었을 뿐이지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영부인이 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훈련된 거였고, 이희호 여사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어려운 시절에 이희호 여사가 굉장한 조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화가 왜 김대중 대통령이
수감 생활하실 때 본인도 불을 안 떼고 한겨울에도 맞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찬바닥에서 주무시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냉골 같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혼절하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감옥 그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든데 불을 띄우셨어야죠. 아니 그건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쩐지 너무 많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그 참 여러 가지로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 이상의 삶을.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충 지금 중요한 것만 짚어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근현대사의 굴곡을 딛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의 삶을 이어가셨는데 그래도 두 분에게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사수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청와대의 삶은 어땠을까요? 97년에 이제 김대중 이희호 부부가 청와대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첫 정권 교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맞아요. 큰일이었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국민의 정부는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데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청와대 내에서 여성 비서관이 10명으로 늘어났고 또 여성 장관이 4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고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직자 임명장을 줄 때 배우자를 초청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국민의 정부가 최초였대요. 원래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희호 여사의 행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02년 5월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성 최초로 의장석에 앉아서 개회 선언을 했는데 그 어떤 여성도 그 자리에 서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부인이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이제 이희호 여사가 살아왔는데 지난 6월 10일 97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함께 지고 갔고 또 존경과 영광도 함께했던 부부로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평등하게 동행을 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눈다고 하죠. 그런 걸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서로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소소한 일들을 겪기에는 너무 삶이 컸으니까 큰 이슈를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장희로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희호 여사님의 삶을 이제 재조명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살면서 우리들도 다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 둘 비어간다라는 게 참 새삼 실감이 나고 늘 언제나 그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그 자리가 너무 텅 비어버려서 이 6월이 참 많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성으로 가득 찼던 그 거리에 또 그 여사님의 사랑과 또 여사님이 그 걸어오셨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열정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도 어쩌면 많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시면서도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그런 당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이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요즘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게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사님께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네요. 우리도 이제 다 여성이잖아요. 우리도 좀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봅시다. 너무 큰 분이셔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김은지 기자도, 윤한선 에디터도, 김현희 기자도
정말 일상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때쯤 하면 나한테도 누가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됐어요.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훈훈한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또 가득 채웠던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시사인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사인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기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힘이 나겠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